우리 군에 특전사 707보다 강한 부대가 있는가? 예, 우리 해군에 있습니다. 그 부대가 어딘가? UDT입니다. (2011년 1월 15일) 오전 7시 45분 아라비아 해를 지나가던 대한민국 국적 화물선 3호 주얼리호에 해적이 침투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해적의 접근을 보고 재빨리 구조 요청을 하고 저장 창고로 대피했으나 약 3시간 만에 뚫렸고 해적들은 배를 소말리아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해적들은 3호 주얼리호를 납치해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요구했고, 과거 대한민국은 비슷한 사건에서 구출 작전을 하지 않고 돈으로 인질을 구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 장관은 장관에 취임한 지 2달도 안 되었던 시기, 조금만 잘못되어도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을 강행하려 했고 참모들은 말렸습니다. 장관님,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달도 안 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신다면. 당시 호남 출신인 김관진이 이명박 정부 들어 힘들게 장관 자리에 온 것은 부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의장이었던 김관진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시밭길을 뚫고 임명되었는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직은 수백 번도 넘게 내려놓을 수 있다. 김관진 장관의 단호함에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35 보병사단장, 2군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합참의장직을 거치면서 특전사 중에 대테러 전문인 707 특임대의 최정예 훈련 모습을 보았기에 김관진 장관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군사작전에 707을 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해군 고위급 장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임무는 해상 대테러입니다. 해군 특수전 요원이 더 적합합니다. 김관진 장관은 해군 특수전 요원도 707 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물었고, 해군 관계자는 우리가 더 셉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사작전 결단을 받으러 가야 했고, 본인이 결단하는 만큼 출동부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육군 사단장, 군단장, 지휘관을 거치면서 육군의 특수부대에만 집중되어 있던 김관진 장관은 UDT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으나 당시 해군 관계자들이 말하길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작전은 UDT가 가장 강하다고 어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해군 참모들의 의견에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해군 UDT실은 임무 성격상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 인간 병기로 다시 태어나는 UDT. 김관진 장관은 3호 주얼리호 구출작전에 작전부대를 UDT로 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김관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작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인명피해를 예상하나요? 해상 인질 구출작전에서 사상자 없이 성공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대답하길 사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군 청해부대에게 해적 소탕과 인질구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011년 1월 18일 당시 3호 주얼리호의 석혜균 선장은 소말리아로 향하는 선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해적들 몰래 엔진오일에 물을 타라고 지시, 기관장은 해적 몰래 엔진오일에 물을 탔습니다. 이때부터 3호 주얼리호는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자꾸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에 해적들은 지나가는 몽골 상선을 추가로 뺏으려 해적 중 4명이 해적선을 타고 3호 주얼리호를 떠나 몽골 상선으로 향하던 순간 이를 발견한 청해부대가 몽골 상선으로 가고 있던 해적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시 9분 청해부대 소속 UDT 요원들과 링스 헬기가 3호 주얼리호에 접근하자 당황했던 해적들은 백기를 들고 투항, 우리 해군은 투항한 줄 알고 다가갔다가 해적들이 갑자기 헬기와 고속단정에 사격을 가해 1차 작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해군이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UDT 대원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더욱더 전투 의지가 불타올랐다고 전해집니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연면 작전이 개시되었고
사람이 가장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 새벽 시간을 작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 새벽 4시 46분. 작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링스 헬기가 하늘에서 위협 사격을 하고 교란 작전을 펼치고, 그 사이 UDT 대원들이 탑승한 고속정은 3호 주얼리호로 다가갔습니다. UDT 대원들은 기도 빈익을 유지하기 위해 월광, 달빛에 의존해 고속정으로 다가갔고, 당시 인질이 있을 만한 곳에는 우리가 사격하는 탄환이 뚫을 수 있는 철판의 두께까지 계산해 위협 사격에 인질의 피해가 없도록 사격하는 작전까지 준비했습니다. 신속하고 은밀한 기동으로 3호 주얼리호에 승선한 UDT가 승선하는 순간 해군은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UDT는 해적과의 약 5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해적을 제압하고 21명의 선원을 구출했습니다. 우리 아군과 인질의 사망자는 없었으나 석혜균 선장이 관통상을 입고 현지 오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석혜균 선장이 오만의 대학병원에서 1차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당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가 현지로 급파되어 석혜균 선장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느낀 이국종 교수가 당시에 응급 앰뷸런스 비행기를 통해 국내로 환자 이송을 기획했는데, 이때 어떠한 정부 부처의 확답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석혜균 선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며 이야기하고 한화 4억 원이 훌쩍 넘는 거액의 계약서에 서명, 석혜균 선장을 앰뷸런스 비행기에 태워서 모셔오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국종 교수 집도와의 대수술을 마쳤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해적들은 8명이 사살, 5명이 생포되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결단을 내린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장관, 작전을 총지휘한 해군 작전사령관 황기철, 시간을 지연해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 선장 석혜균, 그 석혜균 선장을 살린 이국종 교수, 그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인질들을 구해낸 UDT 대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짜 사나이와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욱더 알려진 대한민국의 UDT 특수부대의 멋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멋이 아닐까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자부심으로 군인을 지망하는 여러분들이 많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